우리 몸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 바로 치아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실한 치아를 대신하는 임플란트. 임플란트로 건강한 미소까지 되찾을 수 있다고 하네요. 100세까지 사용해야 할 소중한 우리의 치아. 건강한 치아를 위한 건강한 정보. 닥터24시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를 비롯해서 건강한 치아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우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임플란트인데요. 뭐 임플란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임플란트의 정의가 뭔지, 왜 임플란트가 뭔지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외상이나 치주질환, 심한 충치 등에 의해서 치아가 상실될 경우 그 치아 뿌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픽스처를 심고 치아 머리에 해당하는 임플란트 크라운 보철을 하는 것이 임플란트인데요. 치아를 상실하기 전 상태로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되돌리는 것을 임플란트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적으로 심미적으로 원래로 돌아간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가짜 일을 넣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성형. 이성형. 예뻐질 수도 있잖아, 이가 더. 전에보다. 그렇죠. 네, 전에보다 좋아지실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요, 임플란트 할 때 많이들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심을 때. 심으실 때. 예. 아닌가요? 보통은 시술을 안 받으신 분들이 그 상상만으로 생각을 할 때 자기 입안에 치조골에 네. 뼈에 무엇을 굵은 거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프실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임플란트 시술은 국소 마취하에 시술을 하기 때문에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통증뿐이 아니라. 깨어날 때도 안 아파요? 깨어날 때 마취가 돼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뭐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혹시나 시술 중에 아프다고 하시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마취를 하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를 아파서 못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 난 여지껏 그 걱정이 제일 컸는데. 여기다 뭘 망치질하면 이게 얼마나 아플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망치질도 합니까? 하겠죠. 야, 그러면 뭐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소 마취도 하겠지만 또 다른 또 마취 방법도 있습니까? 환자분들께서 뭐 마취를 하시고 하신다고 하셔도 치과라는 자체가 뭐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한 두려움이 주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을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덜 아프실 수 있게 시술이 끝나고도 덜 아프실 수 있게 배려를 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 어떤 치료 방법이 있어요? 요새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네. 무절개 임플란트라고 해서 네. 우리가 보통 통증을 느끼는 것은 잇몸을 절개해서 그걸 벌리고 네. 다시 그것을 봉합하고 네. 이런 과정에서 통증을 많이 느끼는데요. 네. 무절개 임플란트는 그런 절개 과정이 없이 펀치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네. 잇몸에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구멍을 내고 네. 거기로 임플란트를 식립하기 때문에 통증이 훨씬 덜하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절개하지 않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프지 않다라는 거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개를 하면 출혈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출혈량이 좀 적고 출혈이 적다는 얘기는 나중에 좀 붓기가 좀 덜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출혈도 적고 붓기도 적다. 그렇다면은 뭐 좀 단점이나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는 그 잇몸을 절개해서 치조골을 보면서 치조골의 형태에 맞게 우리가 식립을 하는데 네. 이와 같은 경우는 절개가 없기 때문에 치조골의 정확한 형태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덴탈 CT가 구비된 치과에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치조골의 형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덴탈 CT가 구비된 치과에서 시술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또한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숙련된 전문가 선생님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장비와 숙련이 된 선생님이 있어야 되는 네, 아무 데서나 할 수 없는 거네요. CT가 보통 우리 몸 찍는 것보다 만큼이나 큰 CT입니까? 의료용 CT보다는 좀 작지만 네. 어쨌든 기존의 치과에서 장비 중에 좀 큰 편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장님,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저희 어르신들이 사용했던 틀니가 네. 지금에 와서 임플란트가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틀니를 많이 하셨는데 네.
요새는 뭐 그 대안 방법으로 임플란트를 많이 시술하실 수 있고, 임플란트도 시술이 이루어진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임상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술되면서 안정성을 입증받았고, 환자분들께서도 그만큼 선호하시는 치료 방법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틀니하고 임플란트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비교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임플란트의 뭐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로 임플란트는 틀니를 할 때도 이를 깎아서 씌워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를 주변의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깎아서 손상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틀니를 쓰시면, 오랜 시간 틀니를 쓰시면 치조골이 흡수되면서 틀니를 수리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만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임플란트는 치조골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금액이죠. 돈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거든요. 뭐 이제 어르신들이 전체가 다 빠지셨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이 좀 문제가 되는데, 솔직히 임플란트가 예전보다는 비용이 많이 내려간 게 사실이고, 저희가 환자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틀니냐 임플란트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약간 절충안으로 틀니 임플란트를 하시면 되거든요. 임플란트 틀니를. 그런 경우에는 비용이 적절하게 중간선에서 유지가 되면서 뭐 사용하시는 데는 훨씬 유리하시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또 틀니와 임플란트에 비교하실 점 또 말씀하신 건 없으십니까? 기간. 뭐 기간이나 네. 그 말씀드리면은 특히 뭐 어르신들이 틀니에 가장 불편한 거는 솔직히 뺐다 꼈다. 뺐다 꼈다 하는 것도 불편하시지만 키스할 때. 안 하나요? 역시 불편하시겠죠. 예. 그런데 뭐 식사하실 때나 말씀하실 때 말씀 도중에 이게 틀니가 빠지고 그러면 아무래도 굉장히 난처하시지 않겠습니까? 난처하죠.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는 뭐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께서 사회생활 하시거나 이 대인관계 하실 때 자신감을 그렇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가 자랑스러우면 더 많이 웃고 괜히 씩씩 웃고 다니거든요. 뭐 이렇게 엿 같은 거 달라붙는 거 이런 거 네. 드시다가 틀니가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못 드시죠. 네, 그러면, 많이 네. 있는 아우, 것 저희 할머니가 그 게 드시다가 게 껍질이랑 이빨이랑 같이 이렇게 빠지신 적이 있어갖고, 근데 제가 요거 하나만 껴드렸었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저 치아 관련된 상품 광고를 보면 네. 이렇게 갈비를 뜯는다든가 네, 맞아요. 사과를 확 그런 빼먹는 힘이 있다. 네. 그런 장면 나오는데 그런 점에 비하면 임플란트가 틀니보다 확실히 그 힘이 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임플란트는 틀니보다 훨씬 씹는 힘이 세고요. 말씀하신 대로 네. 뭐 갈비를 뜬다든지 사과를 먹는다든지 그런 거는 솔직히 틀니로는 좀 불가능하거든요. 사과도 못 드시나요? 틀니. 뭐 갈아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갈아서 네. 확 이렇게 베어 먹지. 김치 같은 것도 좀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임플란트는 뭐 자연 치아가 빠지기 전 상태랑 똑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진짜 먹는 즐거움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 예. 이런 몸매를 유지하는 게 참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이 임플란트 하면은 이제 아프다는 거는 이제 오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고 네. 다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오래 대략 걸리신다? 얼마 걸립니까? 지금 치료를 받는데. 보통 임플란트 시술은 이를 빼시고 나서 최소한 3개월에서 한 9개월, 거의 1년 가까이 걸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꽤 길게 걸리네. 그럼 그 안에는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는 것이 부담되시기 때문에 네. 요새 또 각광받는 시술이 그런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라고 해서요. 네. 그 외상이나 충치 등으로 인해서 치조골의 손상이 없이 치아가 상실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빼면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가 없는 경우는 아니고 네. 다치거나 충치 때문에 이가 다 충치가 심하게 먹은 사람들 임플란트 할 때는 이렇게 네.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군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이를 빼신 지 좀 오래 되셨지만 치조골 상태가 양호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바로 식림하실 수 있고 한 3개월 후면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죠.
자, 오늘 저희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임플란트를 요거 시술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한 다양한 의학 정보로 닥터 이수자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임플란트는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임플란트는 주로 충치나 풍치 등 그런 질환에 의해서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이나 두 번째로는 교통사고 등 물리적 외상에 의해 치아를 상실하신 분들, 세 번째로는 틀니를 쓰시다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좀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에 따라서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점막 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점막 내부에 특별한 유지 형태를 가진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형태인데 현재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골막하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골막하 임플란트는 치조골의 부피가 작아서 정상적인 골내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없는 경우에 시술하는데 주로 치조골의 형태에 맞춰서 금속 구조물을 만들고 거기에 연결된 지대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게 됩니다. 장기간 경과관 찰결과 예후가 별로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많이 시술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골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가장 많이 시술되는 임플란트로 치조골 내부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형태의 임플란트입니다. 네 번째로는 근관 내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치아에서 근관 치료를 마친 후 근관 내부를 관통하는 형태의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골관통형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골관통형 임플란트는 골을 관통하여 심는 임플란트로 하악에서는 이공 사이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게 되고 상악에서는 광골에 식립하게 됩니다. 이 임플란트 시술 방법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훨씬 더 다양한데요. 이 임플란트 치료 시술은 그 환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시술이 되는 거라고 하면 될까요? 환자분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수술 시기를 바꿔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발치 즉시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환자분의 치조골 상태가 아주 양호할 경우 이를 뺨과 동시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형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연 즉시 식립 임플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조골 상태가 완벽하진 않으나 어느 정도 초기 고정이 나올 수 있는 경우에 잇몸이 암은 상태인 6주 후에 임플란트 수술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연 임플란트 식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완전히 치조골과 잇몸이 암은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수술 방법에 따른 분류는 어떻게 되나요? 네, 모델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방법은 1회 수술법과 2회 수술법이 있습니다. 2회 수술법은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나서 잇몸을 똑같이 이렇게 봉합하여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기다리는 수술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1회 수술법은 임플란트 식립과 동시에 치유 지대주라는 임플란트의 구성물을 여기 부착하여서 잇몸을 이렇게 임플란트가 일부 보이는 상태에서 수철을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서 2회 수술법과는 달리 2차 수술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1회 수술법을 하실 때는 임플란트의 초기 고정이 아주 양호한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이 임플란트를 시술받고 나서요. 어떤 관리사항이나 주의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임플란트 시술 후 주의사항은 첫 번째로는 시술하시고 나서 일주일간 흡연이나 음주를 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도한 운동도 삼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시술하신 부위에 반대편으로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주로 유동식, 죽 같은 유동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칫솔질에 관한 건데요. 부드러운 칫솔모로 시술하신 주위를 피해서 조심스럽게 칫솔질을 하셔야 되고 구강 세정액 같은 것으로 가글을 하시면 효과적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유, 다양한 방법이 있고 관리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임플란트를 시술 받는 분들이 뭐 젊은 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일 텐데 그렇다면은 좀 다 몸에 뭐 한두 개씩은 지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병이 있어도 이 임플란트 시술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네, 혈액 응고체계나 네. 면역체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뿐이 아니라 치과 시술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약을 중단하시면 시술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네. 담당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당과 혈압이 조절된다고 하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예, 그럼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참 그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건데, 네. 야, 내가 이거 평생 한 번 시술을 받으면 평생 쓸 수 있는 거냐? 네. 이런 궁금증만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수명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임플란트의 경우? 임플란트를 하시는 분들의 대략적인 연령을 본다면 40대 이후가 되실 텐데요. 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을 한 80세 정도로 잡으면 네. 한 중장년의 한 절반 정도로 임플란트와 함께 지내시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임플란트는 흔히 아시는 것처럼 반영구적으로 네. 관리를 잘 받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뭐 사랑니 하나 잘못 뽑았는데도 생명의 위협이 온다고 보통 치아는 건드리면 안 된다 이런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부작용들. 부작용. 지금 사랑니를 얘기하셨는데요. 솔직히 저희가 사랑니 발치를 권유드려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런 이유로 안 뽑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랑니 때문에 앞치아가 상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사랑니 때문에 앞에 치아를 빼고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부작용은요? 혹시 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게 잘못된 어떤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임플란트의 부작용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술을 하시고 나서 네. 그래서 출혈이나 좀 붓기가 생기실 수는 있겠지만 이건 뭐 일시적이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래턱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실 때 아래턱. 네, 감각 이상이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 감각 이상은 일시적이고 또 대부분 치과에 있는 장비인 파노라마나 CT 등을 사용하여서 미리 정확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의 폭과 길이를 미리 안다고 하면은 그런 일이 생길 일은 없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그렇다면 시술 후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시술 후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차가운 얼음팩으로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좀 열감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핫팩으로 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 처음에가 냉이군요. 네, 그다음에 그렇죠. 처음엔 열이 나고 좀 붓기 때문에 먹는 거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한 시술 후 한 2, 들 3, 바로 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죠. 네, 시술 후 한 2, 3일 정도는 네.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좀 부드러운 유동식을 위주로 좀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유동 씨. 그런데 그 임플란트를 하고 난 뒤에 또 이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지. 저희가 임플란트 관리를 위해서 보통 임플란트 시술이 끝나시면은 환자분께서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저희 치과에 리콜 예약을 좀 잡아드려도 오시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십니다.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려면은 치과에서 그렇게 체크하는 리콜 약속 때 반드시 가셔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면은 오래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좀 예뻐지죠? 해놓으면. 약간 부어갖고 보톡스 효과도 있고. 치아가 없으면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데 이렇게 생기면 이제 온화하게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라는 날짜에 뭐 오시면 좋겠지만 네, 별일 없으면 네. 그 오라는 날짜가 안 됐는데 병원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날짜가 안 됐어도 다시 병원에 가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어느 날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뭔가 임플란트 부위가 헐거워졌다든가 느슨해졌다든가 이렇게 흔들린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으실 때는 그 임플란트에 나사가 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 방문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뭐 식사를 하실 때 평소랑 느낌이 다르게 이물감이 드셨을 때 그리고 혀나 뺨이 좀 씹히실 때 반복해서 자주 씹히실 때는 그럴 때 체크를 좀 받으셔야 됩니다. 네, 예로부터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요. 네, 정말 치아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치아 방치했다가 큰일 났는 거 다들 아셨죠?
정말 치아를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코너, 네, 예스와 노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네.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그 임플란트도 금속이기 때문에 녹이 슬 수 있다.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네, 노입니다. 아, 와. 임플란트는 금속이지만 네.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타늄은 네, 녹이 슬지 않고 생체 친화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드릴게요. 오랫동안 빠진 이를 방치할 경우 치아 구조가 변형되어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 네, 노입니다. 네, 이 치아를 빼신 지 좀 오래 되셔도 네. 임플란트는 가능합니다. 치아 빠진 지 오래되면 이 거기 치조골이 예. 안 좋아지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거기가 메꿔지지 않나? 네, 맞습니다. 치조골이 안 좋아져서 네. 뼈 이식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임플란트를 못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치조골이 흡수돼서 뼈 이식을 해야 되거나 예를 들면 치아가 빠지면 빠진 쪽으로 주변에 다른 치아들이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 치료라든가 다른 추가적인 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으시고 제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임플란트 한 번 하면 영구적이다. 아까 뭐 수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도 영구적이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구적이다. 노입니다. 아, 놉니까? 아까 뭐 평생 쓰신다처럼 네.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영구적이라고 하지 않고 네.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영구죠. 네. 어릴 때 유치가 빠지고 올라오는 치아를 우리가 흔히 영구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영구치는 영구적으로 쓴다고 해서 영구치인데 이 영구치도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임플란트 역시 교체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자, 그럼 이번엔 제가 드릴게요. 임플란트도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네, 예스입니다. 임플란트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 치아처럼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금속이기 때문에 일반 스케일링과는 다르게 임플란트 전용 기구를 사용하여서 스케일링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스케일링도 임플란트 전용 기구가 따로 있군요. 네. 처음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데 가야 되겠네요. 전용 기구가 있는 데로 가야 근데 한번 임플란트 시술 안 된다 그 기구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우 정말 이게 이가 건강하다는 거 참 건강 안 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당연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먹방을 주로 하는데 제가 막 아무거나 막 하는데 이게 나중에 흔들거리거나 이럴 때 너무 슬퍼질 것 같아요. 정말 치아에 대한 소중함 오늘 새삼 다시 느꼈는데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없나요? 네. 의학의 발달과 의식주의 개선에 힘입어서 우리는 지금 건강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치아의 건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상실하지 않고 평생을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치아가 상실될 경우 임플란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 의원을 찾으셔서 치과 의사와 전문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각 개인에 맞는 시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말씀드리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80 넘으셨는데 네. 그동안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러고 계셨는데 막상 임플란트를 하려니까 이 치조골이 너무 안 좋아서 네. 시술 못 받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좀 임플란트가 좀 진작에 내가 개발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오늘 우리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이호진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